저 앞에 이제 렌즈, 아우터 렌즈를 구성하는 이제 그 계획이나 그 스킨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사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을 잡아볼게요.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제일 중요한 이 아우터 렌즈의 파팅 라인이에요. 파팅 라인은 위에 보면 이 후드의 파팅 엣지 라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맺히죠. 그림자가 이렇게 맺힌다는 거는 여기가 렌즈하고 후드가 제로 피팅으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제로 피팅이었는데 지금은 구조하고 안전상 뭐 이런 법규상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섹션을 친다고 치면 철판은 이렇게 가 있고, 이거 단면입니다. 철판 단면. 철판이 이렇게 가 있고 렌즈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요. 여기가 이제 이 사진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어서 내려가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면대로 이렇게 떨어졌다 치면, 자, 여기도 그림자가 여기선 제로 피팅처럼 보이지만 그림자가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아마 여기는 한 5mm 정도 뛸 거예요. 여기는 거의 손가락 정도? 한 15mm까지 뛸 거예요. 아마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한 15mm 정도 떨어지고, 여기는 한 5mm에서 8mm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제로 피팅 되는 거는 이 사이드 부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 면 정도만 피팅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는 아웃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클리어 렌즈, 아우터 렌즈가 있는 그림자가 아닌 아우터 렌즈를 도면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할 때 그 도면에서 위로 한 5mm 정도를 띈 거를 아우터 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면이나 사진에서 보는 아우터 라인보다 5mm 정도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윗부분 이렇게 되는 이 라인, 여기는 15mm 정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 정도 단차를 주고 하는 게 가장 최적으로 맞추는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 렌즈의 섹션이 되게 중요해요. 렌즈 섹션. 그래서 렌즈 섹션을 잠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보자면, 좀 다시 그릴게요. 자, 렌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아우터입니다. 아우터 렌즈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게 클리어, 투명이라고 하는 그게 아우터 렌즈고, 이거의 두께가 3mm 정도. 그리고 보통 3T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미리수는 여기서는 잘 안 쓰고, 뭐 휠이나 이런 외장 만들 때 보통 두께를 다 T라고 합니다. 그래서 3T 정도 아니면 3.5T 정도를 줘요. 3.5T를 주는데, 3T를 주는 거하고 3.5T를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면 그냥 모델링에 대한 그냥 효율성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출 두께라고 해요. 사출 두께. 플라스틱으로, 이것도 이제 이게 유리가 아니고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출 두께는 보통 3T예요. 기본. 사출 두께가 3T. 근데 왜 3T로 할 때 있고 3.5T로 할 때가 있냐? 3.5T는 이 아우터 렌즈 뒤에 베젤이 붙는데, 보통 베젤이 이런 식으로 붙어요. 베젤이.
베젤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 아우터 렌즈하고 베젤면이 붙는 이 사이가 보통 0.5t입니다. 0.5t. 사이 간격을 0.5t를 줘요. 그래서 만들기 편하게 그냥 3.5t 때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3t 주고 다시 0.5t 간격 주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3.5t에서 이제 0.5t를 왜 근데 줘야 하냐? 0.5t면 눈에도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도 이 사진에서 이만큼 면적 있죠? 이만큼 면적. 여기 두께 보여요? 이만큼? 여기 보면 여기 여긴 그림자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위는 좀 더 넓어요. 위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이것만 추론하라면 이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왜? 똑같은 8mm라고 하면 여기가 누워있죠. 그래서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검정색이죠. 좀 어둡죠. 여기가. 여기 뭐냐면 여기에 아우터 렌즈하고 베젤을 붙이기 위해서 블랙 컬러의 실리콘 본딩이 됩니다. 실리콘이 압착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0.5t를 띄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기밀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5t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우터 렌즈는 3t, 베젤면과는 0.5t 간격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사출 두께 기본이 3t라고 했죠. 베젤도 사출물입니다. 베젤도 사출물이기 때문에 얘도 두께가 3t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LED로 지금 이거 다 LED입니다. 얘는 프로젝션 램프고 얘는 LED고. 이건 조금 아리까리한데. 근데 요즘은 어쨌든 렌즈가 대부분 LED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벌브라고 했어요. 벌브.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예전에 벌브를 쓸 때는 이 아우터 렌즈에서 이 램프의 모듈 끝단까지가 보통 300 정도 나왔어요. 300. 200에서 300mm 정도 됐어요. 뎁스가. 왜 그러냐면 벌브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벌브는 말 그대로 그냥 꼬마 전구 같은 거예요. 전구. 필라멘트, 열저항, 전기저항을 통해서 빛을 내는 그 전구를 썼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이런 꼬마 전구를 쓰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이제 전기 들어오면 팍 이제 밝아지겠지. 그러면 꼬마 전구는 이런 전구는 어때요? 사방으로 빛이 다 나가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리어 리플렉터 RR이라고 하는 반사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거 모델러들이 되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약간 변태 같아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어. 지금 단면이니까 이 지랄로 그려도 되지만 이게 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5mm 단계 유닛이 계속 연속적으로. 근데 각도가 다 틀려. 이게 물론 모델러는 그냥 만들면 되는데 엔지니어들은 얘기 들으니까 이거 빛이 딱 나가다 앞으로 가는 각도를 다 조절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상당한 고난이도의 이제 그다음에 노가다가 필요한 그런 건데 이런 RR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사 면적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이때는 배광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밝기가 빛을 뿜어내는 면적이 법규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램프 앞에서 보면 헤드램프가 뭐 말이 헤드램프지만 실제 램프는 굉장히 다양한 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상향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향등이라고 합니다. 하향등. 그죠? 하이빔, 로우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턴 시그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차선 변경 램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턴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그냥 기본은 얘예요. 자, 그러면 얘 면적 만드는 조건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벌브가 이제 아예 이제 쓰질 않고 LED로 하기 때문에 이제 면적은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배광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전구 성능이 일단 100m까지는 빛을 쏴줘야 하는데 전구 성능이 안 좋으니까 배광 면적을 넓혀서 빛의 강도를 보완한 거예요. 이 법규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상향등은 60파이, 광원 중심에서 60파이의 지름을 갖고 있는 면적을
얘를 꼭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하향등은 80파이. 파이가 이거구나. 퍼센트가 아니라. 80파이의 배광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턴 시그널 차선 변경 램프는 면적은 없어요. 얘는 발광만 하면 돼. 대신에 얘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차가 이 턴 시그널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건 전방, 얘는 헤드램프죠. 여기 헤드램프 여기 있죠. 헤드램프 여기 이제 턴 시그널이 이 끝에 붙어 있겠죠. 요즘은 뭐 앞에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야. 하지만 이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기준은 뭐냐면, 자동차 중심을 통해서 후방 30m에서 운전자가 또 있을 거잖아. 그죠? 후방 30m에 있는 운전자가 딱 봤을 때 얘 이 턴 시그널에 광원이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 이 뒤 30m에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턴 시그널 여기도 있죠. 후방에도 턴 시그널 있죠. 자, 주간에는 상관없는데 야간이나 안개가 껴서 기상이 안 좋을 때, 시야를 확보가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광원이 보이면 차가 끝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뒷깜빡이가 깨졌어. 예를 들면 깨지고 얘만 켜지는 거야. 근데 야간이야, 아니면 안개가 꼈어. 뒤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어. 고속도로에서 30m에서 얘를 보면 차가 보통 한 5m 정도 기준 잡으니까 이걸 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광원이 보이면. 그럼 거리감을 상실할 수 있겠죠.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17m가 있어요. 속도로 치면. 깜빡 졸면 한 30m 그냥 간 거야. 그 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광원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후방 턴 시그널은 전방 30m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봤을 때 광원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앞에만 보여야 돼.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법규가 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조건이 있고, 상향등과 하향등 모든 광원은 100m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격돼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 얘기만 들으면 저 디자인으로 뭘 하라는 거냐 이럴 정도로 까다로워요. 근데 요즘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아까 얘기했던 DRL. 보통 이거 되게 이게 회사마다 이거 약자를 되게 틀리게 많이 써요. DRL 똑같은 DRL인데 어떤 데는 데이 런닝 라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데이 런닝 라이트라고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드라이브 런닝 라이트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말로 그냥 하면 그냥 주간 주행등이에요. 주간 주행등. 낮에도 달릴 때 키라고 하는 불이에요. 이게 보행자 안전 법규가 바뀌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키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하향등은 말 그대로 하향등은 야간에 밝게 비치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 쏘면 너무 눈이 부신 거지 이게. 그러니까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보행자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빛 뭐 이 정도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광도가 좀 낮아요 얘가. 근데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얘가 비좁아졌겠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요즘 턴 시그널을 없애고 주간주행 등에다가 걸어서 왜? LED니까. 옛날 벌브를 썼으면 이제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LED이기 때문에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단 말이야. RGB로. 그래서 달릴 때는 주간주행등 쓰다가 이 깜빡이 신호 이제 턴 시그널 깜빡이 넣으면 여기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전멸을 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 헤드램프에는 이 4가지 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4가지 램프.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프로젝션 램프예요. 프로젝션. 이건 뭐냐면 이런 위에 있는 영사기 같은 오목 렌즈와 그 볼록 렌즈의 조합의 렌즈 뒤에다가 강한 광선을 쏠 수 있는 광원을 집어넣어요. 보통 이런 프로젝션은 제논 가스를 벌브에다 넣어가지고 화학적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고전압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는 12V가 기본인데 이런 프로젝션 램프를 쓰는 차들은 전기 배선에서 라이트 부분만 48V, 24V로 승합 전기를 써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불균형이 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프로젝션은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일반 벌브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벌브 타입인데 아까 얘기했던 벌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벌브 타입이나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젝션처럼 뒤에서 뭔가 이렇게 강한 빛을 쏴줘야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광원의 간섭을 피하려고 100mm 이상의 이격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헤드램프나 모든 리어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규격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볼 때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이제 거의 무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원, 대광 면적이 필요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전구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물량으로 잡으려고 만든 거고 배광 면적이 60파이하고 80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60mm인 거예요. 이게 지름이 80mm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광원에서 광원까지 100mm 이상 이격을 시키라고 하는 거는 이 배광 면적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물리적으로 떨어 놔라라고 하는 명시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렇게 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데 지금은 이런 전구를 쓰는 게 아니고 발광 다이오드 LED를 쓴단 말이에요. LED는 뭐냐면 예전에 LED도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옛날 전구의 LED가 30%밖에 효율이 안 났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LED를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기술이 발전되면서 LED가 거의 이제는 전구 개념으로 발광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 이거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이 LED가 원래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도 반도체예요. 반도체. 전기를 흘려주면 통하다가 끊으면 통하지 않게 되는 이런 다이오드인데 육안으로는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빛을 조금 주면 전기를 좀 주면 흐른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빛을 좀 내게 하자라고 만든 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게 발전해서 지금 전구처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80파이의 배광 면적이 필요하던 게 이제는 이 10mm도 안 되는 5mm짜리 전구에서도 얘랑 같은 효율이 나는 거야, 얘가. 그러다 보니까 배광 면적이라는 기준이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램프가 다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얇게 만드는 거야. 왜? 굳이 이제 넓게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근데도 넓게, 지금 얘는 되게 넓죠? 아우디 RS5 얘. 왜 넓을 것 같아, 얘? 얘는 왜 넓냐면,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소나타, 이 두 개. 충분히 얇게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만들어. 왜 그럴까? LED가 비싸. 옵션이 고급이란 말이야. 근데 고급 맞춘다고 얇게 만들어버리면 하위 트림, 싼 이코노미나 싼 트림에도 이런 벌브 써야 하는데 못 넣잖아. 그러니까 왁부는 벌브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LED 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싼 차는 벌브 넣고 비싼 건 LED 넣고 이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나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제 안개등이나 메인 램프를 좀 분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코나 같은 경우는 램프가 아래가 있죠. 범퍼에 안개등 자리에 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관리하기가 좀 더 쉽겠지 이제.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렌즈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배광 면적이나 뭐 이런 거는 크게 구애는 안 받는데 그래도 기본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제 이런 구성이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데이라이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안에 인너 렌즈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너 렌즈. 렌즈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거 이 발광면.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발광면,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발광면이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요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 요렇게 해봐야겠다.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고. 자, 여기 3mm죠. 여기서 3t겠고 여기도 3t일 거예요. 얘도 무조건 3t일 거예요. 기본 다 3t로 돌린다고 치면 3t일 거예요. 그러면 이 꺾인 이 부분 있죠? 지금 내가 표기한 이 부분, 여기는 제일 얇게 만든다고 하면 몇 미리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 간격. 이 간격은 몇 미리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요 간격은 몇 미리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 간격은. 자, 그 간격을 만드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출 기본 도께는 3t라고 했죠. 3t. 그죠? 디귿자를 만든다고 봅시다. 디귿자. 그죠? 디귿자. 얘 3t죠. 얘 3t죠. 그럼 합하면 6t죠. 근데 이 사이 좀 띄어있죠. 여기가 없으면, 금형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공간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공간이 2mm는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뭐든지 접힌다고 보면 8t가 한계입니다. 8t. 8mm, 아무리 얇게 뺀다고 해도 8mm가 한계야, 이게.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90도로 접근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한 6t나 5t까지도 가능하겠지. 왜냐면 금형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그죠? 각도에 따라서 몇 t를 할 수 있을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이렇게 예각으로 이렇게 빼쪼가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빼쪼가게. 예각은 보통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예각은 보통 30도 정도 된단 말이야. 30도 이내로 빠지는 예각, 뭐 29도, 28도 이렇게 예리하다. 이거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가 안 나오냐? 여기는 당연히 뒤에 금형에서 잡아주니까 오케이. 근데 이 앞에 이 빼줘간 게 뭉개집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이제 아반떼 나온지. 아반떼가 삼각형으로 헤드램프 막 이렇게 빼쪽하게 삼각형 빼서 여기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처음에 막 못생겼다 뭐한다 뭐 얘기는 했지만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거 보면 현대 기술 미친 듯이 좋아졌구나. 이제는 뭐 웬만한 데보다는 훨씬 기술이 좋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런 삼각형면 그것도 클리어해서 이건 투명한 재질에서 저 정도 예각을 뽑아낸다는 거는 성형 기술이 거의 끝을 봤다고 해도 돼요. 저거는. 그래서 삼각형이나 이런 예각이 있는 걸 잘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성형이 안 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게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램프를 할 때는 이 3T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3T가 중요한 요소고, 지금 이 구성으로 보면 얘는 굉장히 만들 게 많아요. 여기 인너 렌즈,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인너 렌즈, 얘를 물고 있는 또 인너 베젤. 얘도 인너 베젤, 얘도 베젤이라고 하지만 얘는 이제 안에 또 베젤이 있는 거지. 인너 베젤. 그럼 이거 벌써 두 개가 만들어져야죠, 그죠? 이렇게 이런 구성을 아우터 렌즈, 인너 렌즈, 베젤, 인너 베젤, 그 다음에 데이라이트 렌즈, 그 다음에 데이라이트 베젤, 이렇게 해서 안에 구성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벌브 타입은 뭐 200에서 300mm까지 뎁스가 나왔는데, 요즘 이제 LED로 많이 쓰기 때문에 LED를 써서 지금은 뭐 거의 150mm 정도, 200에서 150mm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게 또 왜 좋냐면, 지금 이거 렌즈를 하지만 하나 이제 이것도 램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하나 잠깐 설명하고 지금 이 이론은 마칠게요. 예전의 차들은 보통 가로 배열, 정면에서 봤을 때 가로 배열의 헤드램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가로 배열도 물론 얇아지면서 가로 배열을 하지만 작은 차들은 이렇게 세로 배열 차들이 많아요. 특히 작은 차일수록 세로 배열. 왜 그러냐면 옛날 이제 뭐 계속 옛날이니까 내가 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5년 전, 10년 15년 전에는 자동차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동차 범퍼가. 센터를 딱 까면 이게 뭐 보통 자동차 하면 뭐 한 1700대 나오죠. 1800, 1700 나오죠. 그러면 딱 찍어서 800mm 좌우 400씩. 자, 이거를 페데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가 이렇게 평면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행자를 치였을 보행자 사고일 경우에 여기 걸려서 받치나 여기 걸려서 받치나 여기 걸려서 받치나 여기 걸려서 받치나 다 죽었어 그냥. 왜? 평면이니까. 그럼 이 사람 되게 안타깝지. 얘는 어차피 죽으래야. 센터에 그냥 정확히 꽂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아우 씨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정도 살 수 있는데도 죽어. 왜? 평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사나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도 보행자를 우리가 지켜야지 해서 센터 800mm를 페데존이라고 정하고 이 페데존에서 무조건 3도 꺾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도. 이게 보행자 안전법규예요. 이게. 3도 꺾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평면이니까 가로 배치를 다 잘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3도 꺾으니까 범프가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 뭐가 있어? 예전에 바퀴가 여기 있었거든? 근데 이거 꺾였다고 바퀴 뒤로 가? 안 간단 말이야. 바퀴는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램프가 뒤로 한 200mm씩 간다고 했죠. 필요없으랑 간섭나네? 근다고 기술이 있을까? 바로? 이 법규 바뀌었다 바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사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럼 보통 램프가 이 높이에서 걸린단 말이야. 이 높이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간격은 가까우니까 힘든데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비죠. 그래서 램프가 세로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디자이너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예를 들면 스타일상. 자, 근데 자동차는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정한 법규나 안전법규나 기술에 따라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디자이너가 얼마나 멋있게 면을 풀어내느냐.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렇게 풀어낸 면을 모델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스 있게 엔지니어가 잘 받아줄 수 있게 디자이너가 만족하는 형상을 가진 채로 엔지니어가 받아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요. 물론 회사 가면 사수들이 알려는 줄 거예요. 근데 미리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멍하니 있다가 사수가 얘기한다고 알아듣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위키디아나 그 나무 있잖아. 그거 검색하는데 그런데 쳐보면 자동차 보행자 안전법규 뭐 이런 거 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물론 나도 일을 할 때 그런 것도 나도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 담당 엔지니어한테도 꼭 확인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러가 그냥 단순히 모델만 잘 만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냥 유치원생들한테도 맑게 알아먹는 유치원생들 국민학생 붙잡고 알리아스 알려면 알리아스 한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해.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리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하려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알리아스를 하는 거지 알리아스 때문에 자동차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델링하는 툴 익히기도 어렵고 숙달도 안 돼서 막 힘들고 이런 툴에 얽매여서 하지만
그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젓가락질 수저질 하듯이 원래 하는 거고, 진짜 요즘 그 먹방이나 해서 잘 먹는 사람들 나오잖아. 이제 그 사람들 잘 먹는 방법을 보면 수저를 뭐 구부려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알리아스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알리아스는 그냥 하는 건데 내가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툴도 중요하지. 근데 툴은 이게 기본 잘한다는 베이스 아래서 이런 자동차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센스 있게 잘 풀어줄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